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박 2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오전에 남북 적십자 접촉이 타결됐는데요.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년 8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변수는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남북이 만나면 무박이네요. 예. 굉장히 길게 협의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이 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얘기가 진전이 되지 않고 길어지고 그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역시 상봉 시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오전에 지금 급하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이제 그 회담의 진행 사항들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예상컨대는 가장 그 협상이 오랫동안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제와 관련된 삿바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은 이덕행 대표가 그 판문점을 출발할 때 밝혔듯이 단순히 추석맞이 이산가족 행사 요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예. 의제로 이산가족 문제라는 인도적 문제 사안을 종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봉 정례와 고향 방문, 서신 왕래, 뭐 생사 확인들 다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북측에서 이제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고 단순히 이번에 우리가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의제만을 논의를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제를 놓고 삿바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일부 보도 흘러나온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막상 실무적으로 상봉 행사와 관련돼서는 시기가 조금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를 우리는 좀 10월 10일 당창과 기념일 이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예. 북측은 뭐 시간상의 이 촉박함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 이유로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의제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 쪽은 어떤 근본적인 네, 해결 네. 방안을 논의하고 싶었던 건데 북한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하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 적십자 본회담을 그렇죠. 열기로 했잖아요. 북한 쪽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오늘 이번에 만남 그 협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양측이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측이 이제 오랜만에 남북이 이제 화해 협력 대화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실무 접촉에서도 이산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인도적 사안을 좀 다 논의를 하고 싶었던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북측은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이번에 단순한 상봉 행사와 관련된 기술 실무적 이야기만을 논의하기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측은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생사 확인, 서신 왕래, 그다음에 고향 방문,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 고향을 어떻게 또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산가족 인도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은 실무 접촉이 아니라 본회담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그냥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남쪽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받아낸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조금 좀 포괄적인 이야기들, 다소 수준이 높은 이야기들은 더 큰 격의 회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주고받는 협상이 되어야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 예컨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 남쪽으로부터 어떤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아마 합의를 이끌고 싶은 그런 북측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뭔가 원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네. 싶어 하는 거라면 적십자 본회담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그동안의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관례를 보면요. 예. 적십자 본회담이 열려서 거기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따내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 비료 지원을 하는 이런 정도의 교환이 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그 합의된 행사 사건만 가지고 실무적인 논의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후에 좀 본회담을 열기로 합의됐기 때문에 예. 본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아까 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남북 간의 다양한 수준의 대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됐기 때문에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아마 본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본회담에서 우리 측의 요구와 북측의 요구를 서로 간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놓고 교환하고 북측은 아마 이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위기상은 아무튼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기자회견, 그러니까 브리핑에서는 그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250명, 북측은 그러니까 남측이 250명, 북측이 20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 대표께서 아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한 그 내용이 저희 그 속보로 잠깐 들어왔었는데 국군포로 50명이 추가된 것이다. 생사 확인 의료 대상 중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우리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도적 사안 문제를 논의할 때는 북에 대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었고 예. 북은 그건 굉장히 정치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200명인데 우리는 250명의 생사 의뢰자 숫자를 받았고 그 50명이 추가로 우리 측의 국군포로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히 성과를 얻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는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됐지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원하던 대로 10월 하순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과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도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기를 놓고 우리는 노동당 창건일 전에 하자는 거고 북은 후에 하자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예컨대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이 생겨버리면 예. 당연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약속해 놓고도 정치적인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안전하게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하자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 북측은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그 예상해 볼 때는 기술 실무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랑 달리 행정 전산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화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쪽으로 월남한 가족들이나 월북한 가족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제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사 확인과 생사 의뢰를 확인하는데 다소 우리보다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이유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보다 전략적으로는 북한으로서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가 전략적 카드 하나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후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8.25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 관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 행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또 우리로서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나왔던 비정상적인 상황 말이에요. 네. 분명히 노동당 창건일에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이라는 걸 발사한다면 우리 측이 보기에는 그럼 그건 인공위성입니까? 인공위성 발사를 하더라도요. 예. 이번에 8.25 합의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전승절에 참가했던 박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추가 도발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어떻게 됐냐면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식의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마지막 탄두에다가 핵을 실느냐 인공위성을 실느냐에 따라 달릴 뿐인데 기술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을 사용하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럼 우리 남측은 만약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마 그 사태가 막상 생겼을 때 우리 정부가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실무 회담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뒤집어질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만약 인공위성 발사한다면 명백히 그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고요. 또 하나 이전에 있었던 유엔 결의안의 핵심은 뭐냐면 트리거 조항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상임이사국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제재 그 이상으로 하도록 그 전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유엔 상임이사국은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군사적 긴장 고지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북이 미사일 발사 또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지금 20일 이후로 잡혀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소 어렵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미사일 발사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설사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유엔의 추가 제재를 그대로 수용한다든지 북한이 더 이상 극도로 반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행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무사히 치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그동안의 관례나 패턴으로 보면 그러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남북 관계도 뭔가 물꼬를 터나가는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을 할까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기대를 좀 섞어서 전망한다고 한다면 이번 당창건 70주년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인공위성 발사 같은 시도는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아직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25 합의를 계기로 해서 북한도 지금 그다음 수차례 김정은이 나서서 이번에 화를 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남북관 개선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북한의 분위기가 일단 8.25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관계에 좀 힘을 실어서 남북 관계 개선에 한번 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첫 단추 이산가족 상봉 행사마저도 자기들의 인고위성 발사로 인해서 무산시킨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8.25 합의를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변수가 이번에 전승절에 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 네. 중국이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동 보도문에 추가 발사를 막는 추가적인 도발을 방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놨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물론 그 자신들 스스로의 대내적인 어떤 목적이나 또는 당 창건 70조년이라고 하는 꺾어지는 어떤 과시의 예. 어떤 정치적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국면의 상황이나 북중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예. 이번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 기대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전제를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요. 그거를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5.24 조치 해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풀어가야 되는 과제들이 그렇죠. 북한한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순서대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거를 먼저 풀어야 인도적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5.24 조치 해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좀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8.25 합의를 통해서 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국면이 지금 열렸고 예. 그 첫 시발점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고요. 예.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합의된 10월 20일부터 해는 이루어지는 행사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예.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나온 것처럼 다양한 수준의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통통 라인이든 아니면 군사 실무회담이든 아니면 경제 실무회담이든 다양한 회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담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담일 겁니다. 이것은 예. 우리 정부로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예. 북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또 회담이 열릴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와서 관광 재개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게 5.24 조치를 포함한 군사회담 내지는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24 조치 해지는 단순히 우리의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천안함 폭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급에서 이 문제를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5.24 조치 해제는 제가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의 첫 시작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고요. 예. 남북관계가 차츰차츰 낮은 단계에서부터 창살 풀려가면서 네.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네. 일정한 성과를 낸 다음에 또 높은 급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5.24 조치 해제와 북한의 천안함 문제가 맞교환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8월 25일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속 조치로 오늘 이산상봉 적십자 실무 접촉이 타결이 됐고 상황이 잘 풀려서 어떤 당국 간 회담까지 가서 그런 문제들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이산상봉 행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굳이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행사 직전에 가서 어떤 다른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우리 쪽의 실무 접촉을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이번 회담에서도 뭐 무박 2일의 마라톤 협상이긴 했습니다만 예. 원하는 성과만큼 우리가 얻어냈고 북한이 순순히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큼 북이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 안 좋았던 남북관계 시기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성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성사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도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전반적인 국면은 이산가족 상봉은 일단 남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결심을 붙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10월 10일에 로켓 발사라는 이슈가 잠복된 채로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네.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월 20일에 이산가족 상봉은 제가 볼 때 북한이 트집을 잡아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트집을 일단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북측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이 상봉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네, 높지 않아 보입니다. 높지 않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